인간은 허약하다. 빛이 그러하고 빛을 운행하는 밤하늘의 캄캄하고 단단한 매질이 그러하듯이 정신이 만들어낸 이 결함투성이 천체 지도는 빈틈없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벽하다. 김원 시인이 발바닥 소설이라는 굉장히 짧은 소설을 문해중앙에 연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제목이 강철보다 단단한 밤하늘을 별은 어떻게 운행하는가 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고대인들은 밤하늘이 매우 단단한 물질, 즉 어떤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정신의 일부에 구멍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별이 탄생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별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제 막 탄생한 별을 꼭 붙들어둘 단단한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당시 동네 만화 대여점의 권당 대여료는 200원이었다. 하지만 아무 때라도 주인 아저씨 기분이 내키면 요새 말로 프로모션 같은 게 생기기도 했다. 그때는 아저씨와 안면을 터놓은 나 같은 애한텐 3권, 많을 때는 5권도 덤으로 딸려왔다. 그때 나는 기생수라는 만화에 매료됐었는데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외계 생명체가 인간을 공격하고 숙주로 만들고 파괴하고 뭐 그런 내용이었다. 그림이 좀 징그럽다 뿐이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짓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어찌 보면 시시할 수도 있는 만화였다. 나는 오른손이 때문에 기생수를 보았다. 주인공의 오른손에 기생하게 된 오른손이는 생각이란 걸 했다. 탐구하는 자세로 책을 읽고 과연 인간다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끝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오른손이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생명이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오늘 작가의 방에는 사랑은 어느 날 술이 된다 라는 매력적인 제목의 시집으로 인사드릴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현미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안현미 시인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현미 시인은 2001년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등단을 했고요. 시집으로 곰곰, 이별의 재구성을 펴냈습니다. 현재 불편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28회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3번째 시집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5년 만에 돌아온 시 쓰는 안현미입니다. 5년 동안은 열심히 일했고요. 일하면서 틈틈이 시를 썼는데 부족하지만 땀과 함께 쓴 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 이거 준비 없이 멘트인가요? 네. 굉장히 정제돼 있는데. 저도 이제 주셔서 시집을 감사히 받았는데 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표지에 의자가 있잖아요. 네. 빈 의자가 있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문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사진은 원래 그 전문 작가의 사진이고요. 네.
그 얼룩 무늬 같은 게 제가 찍은 사진을 더한 거예요. 아, 의자 뒤에 배경에 있는 그 약간 네. 마블 같은 이런 무늬요. 네네네. 예. 그게 거문도 바다의 아침 햇살 무늬거든요. 그래서 발문을 쓰신 분이 한창원 그러면 소설가예요. 바다에 비친 햇살을 예, 예. 사진으로 찍으신 거예요? 네네. 아, 햇살 무늬예요. 예. 그러니까 바다가 일렁이잖아요. 그러니까 햇살이 그 마블처럼 네.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러면 종합하자면 바다 위에 있는 햇살 위에 있는 의자인 거네요. 그렇죠. 딩동댕. 바다 깊숙이 있는 의자처럼 보이길 바라고 네. 네, 제가 그렇게 발문 한창훈 소설가가 쓰셨는데 한창훈 소설가 하면 또 바다의 작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바다가 표지에 있어서 또 어울리는군요. 이 사랑은 어느 날 수리된다는 예전의 시집 곰곰 이별의 재구성과 뭐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이 있을 텐데요. 어떠한 점에서 다르고 어떠한 점에서 비슷한가요? 썰렁하게 말하자면 공통점은 네. 안현미가 썼다. 아, 네. 굉장히 썰렁하죠. 굉장히 시적으로 들리는데요. 항상 늘 20대 초반부터 지금 이제 40대 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도 생활인으로서 걱정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먹고 사는 가운데에서 또 나의 어떤 꿈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꿈꿨던 어떤 것들은 공통점인 것 같고요. 차이점이라 그러면 조금 목소리가 순해졌다 할까? 야성성을 조금 네. 버렸다 할까? 야성성을 수리했다 할까? 아니 이게 목소리로만 온전히 전해지는 매체인데 라디오는 본인의 목소리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청취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네요. 순해졌다고요. 아니면 지금 꺼버리거나. 이 신작 사랑은 어느 날 수리된다. 이 시집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인으로서의 비애가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생활인으로서의 안현미와 시인으로서의 안현미는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혹은 얼마나 다를까요? 언젠간도 그런 시를 쓴 적이 있는데 네. 물론 그런 노래도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새. 예. 예. 그 노래처럼 아니면 제가 그 노래를 빌려서 했던 말처럼 내 안에 너무 많은 수많은 내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사무한 안현미로서의 정체성이 네. 가장 길고요. 24시간이라는 네. 타임으로 나누자면 일단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네. 회사에 가고 야근하고 이러면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원 안현미로 사는 것 같고 시인 안현미는 한 0시? 그럼 시는 언제 쓰십니까? 마감. 뭔가 시적 대답이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 오네요. 그게 뭐 맞는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현실 속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순간이 촘촘하게 다 사무적인 일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어떤 직원이 꽃 한 다발을 사들고 네. 출근을 출근을 했더라고요. 주말이 지난 아침에 그 꽃 한 다발이 되게 환한 어떤 느낌이어서 저게 시가 아닐까? 약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메모했다가 마감이 오면 메모를 보면서 기억이 나면 쓰고 기억이 네. 안 나면 이게 뭐였지? 하고 이제 버려지는 것이고 그렇군요. 수리하는 거죠, 메모를. 네. 저희 방송을 나중에 미래에 문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종종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모든 작가가 글만 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많은 작가들이 또 직업을 가진 채로 동시에 이제 글을 쓰기도 하는데 안현미 시인께서 지금 뭐 직업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서 그런데 직업인으로 살면서도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을 주시자면 저도 현재 직업인으로서 네. 이제 시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업이란 게 아무것도 안 해도 무직이라고 무직도 직업인가요? 백수? 뭐 이런 것처럼. 열심히 하면 직업이죠. 돈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업이란 것들이 여기 만약에 이 질문의 의도가 돈이라면 그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하나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만이 자기 문학을 책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생기고 뭔가 자기 문학의 어떤 바탕도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너무 심한 뭐 이렇게 문학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살아보고 거기서 뭐 얻어지는 건져지는 이런 네. 것들을 자기 문학에 이렇게 같이 녹여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소설가면 소설을 열심히 쓰셔야 되고. 그렇죠. 마지막에 항상 엔딩을 이제 정답으로 마무리하시는 경향이 아, 네, 있네요. 이거 버릇이에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 못 하는데요. 네. 이게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이 약간 준공공 기관이라서 항상 밝고 초긍정의 세계를 네. 지향하고 지금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희문학창작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이번 시집에도 연희문학창작촌이 등장할 정도로 이곳에 대해서 남다른 헌신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문인들 사이에서도 그 공간이 굉장히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간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희문학창작촌은 어떤 곳인가요? 헌신까지는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또 뭐 그렇게 소개를 해야죠. 그 뭐 대충 하시고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마지못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여쭙습니까? 네, 포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세요. 네. 한 달 전에 다른 부서로 근무 발령을 받았고요. 네. 연희문학창작촌은 제가 이번 시집에 연희하다라는 예. 제목으로 시를 쓸 정도로 굉장히 애착을 가졌고 애정하는 이런 말이 맞나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다녀간 작가들이 370명? 370명이요? 예, 외국 작가도 한 40명? 그렇게 그곳에서 자기 문학의 어떤 뭐 메모 내지는 엔딩 내지는 시작 그 이런 370명 중에 김경주 PD랑 저도 포함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거기서 소설 한 권을 썼습니다. 상 받으셨죠? 하여튼 굉장히 고마운 공간이죠. 네. 네, 그런 공간이고 이제 문학적으로 어떻게 소통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은 소나무 밑에 와서 쉬어가도 되는 공간이고. 문학적으로 소통한다는 거는 그쪽에서 있는 행사, 네네. 그리고 뭐 그 강좌 프로그램 네, 이런 게 네. 또 그 지역 많죠. 주민들에게 다 열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뭐 문학 행사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다 네.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얼마 전 지난주 금요일 날은 성동혁 시인이 북구북구 부티크라고 네, 벼룩시장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작가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별이 친구를 위해서 작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네. 그걸 같이 공유하고 즐겁게 놀고 예. 그러면서 또 문학적인 어떤 그게 어쩜 다 시적인 행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리하다를 12권을 기부하고 그날 가수 요조 씨가 와서 공연도 하고. 네, 김소연 예. 시인도 예. 참여하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창작촌에 계시니까 그냥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이제 놀러 가서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네, 놀러 가서 지금은 그럼 어디로 옮기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저 지금은 남산 네. 타워 밑에 네. 예, 서울의 예술 지원 네, 한 축을 아, 그렇군요. 담당자입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문학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시를 쓸 때 정말 어려운 게 많잖아요.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인지요? 항상 어려운 거는 무엇을 써야 되나? 소재. 소설가도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거의 반 이상이죠. 네, 그게 항상 고민인데 네. 항상 또 그러다가 잘 모르겠는 어떤 것들을 있죠. 설명할 순 없지만 그때 이제 고민하는 게 어떻게를 가장 많이 고민해 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인가요? 내가 아는 건 겨우 먼지만한 티끌에 네. 알매 지나지 않는다라고 나 자신을 인정해버린 거죠. 약간 자학하는 성향이 있으시네요. 예. 그 먼지만한 내가 아는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 네. 나만의 시각을, 나만의 필터링을 어떻게 할까? 이런 하우가 거에 어떻게 결국은 네.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의미였군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많이 집착해 왔고요. 집중해 왔는데 조금 더 좀 시간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고 목소리도 순해졌으니까 네. 어떻게보다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시가 잘 안 써질 때도 있죠. 매번. 매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가 잘 써질 때는 마감이 있을 때. 되게 몹시 비참하거나 네. 몹시 고독할 때 이럴 땐 좀 써지는 것 저 같아요. 농담으로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미안해요.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 또 진지하네. 시인의 진지한 면모를 보여주셔야죠. 네. 별로 안 진지한데. 아니 제가 그 신인상 받을 때 제 옆에서 우리 같이 받았군요. 신동엽 문학상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선배 문인이신데 또 진지한 모습 한 번씩 보여주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신작 시집 사랑은 어느 날 술이 된다 에서 시 한 편을 시인의 목소리로 낭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 골라오셨나요? 내간체라는 시를 골라왔습니다. 네, 내간체. 어떤 시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23살에 결혼하고 24살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좀 남들보다 일찍 굉장히 일찍 하셨네요. 예.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갔어요. 네. 시를 공부하겠다고. 그런 어떤 제 개인 사적인 이력이 녹아있는 시고요. 제 함께 시를 공부하던 친구가 앞에는 보내온 편지예요. 그 편지에 대한 저의 답장. 네. 옛날에 우리 여염집 여인네들의 네. 어떤 서간체 문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써봤어요. 네. 그러면 안현미 시인의 내간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간체. 결혼 후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제가 믿고 싶었던 행복을 얼음처럼 입에 물고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시집 왔나 생각해봅니다. 입안이 얼얼하고 간혹 어린 엄마였던 언니가 너무 사무칩니다. 삶의 비애를 적확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닐 테지만 나를 보아 너무 서둘지 않아도 나쁘진 않았을 텐데 어리고 영민한 여자가 현모양처가 되기란 동서남북 이 천지간에서 얼마나 얼얼해야 하는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싶었던 행복을 얼음처럼 입에 물고 너도 곧 엄마가 되겠구나. 무구하게 당도할 누군가의 기원이 되겠구나. 여러 계절이 흘렀으나 나는 오늘도 여러 개의 얼음을 사용했고 아무도 몰래 여러 개의 울음을 얼렸지만 그 안에 국화꽃잎을 넣었더니 하루 종일 이마 위에 국화향이 가득하였다. 그 향을 써보낸다. 그저 얼얼하다 삶이. 네,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목소리가 순해지셨네요. 아니,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임이 어리고 영민한 여자가, 그러니까 어리고 영민한 여자가, 이게 다 삼음절인데 다 이응으로 여여, 그리고 뒤에도 얼마나 얼얼해야 하는 일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굉장히 입에 짝짝 붙도록 노래처럼 쓰여지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되게 좋네요. 일상어처럼. 네. 목소리는 순해졌는데 자기 자랑은 더 늘어서 돌아오신 것 같다는 느낌도 늙으면 들면서. 다 그래요. 저희가 항상 이 질문 여쭙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근 경험한 예술 작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문학, 음악, 미술 장르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로 그럴 틈이 없어서 네. 네. 최근에 가봤던 연극 공연, 미술관 다 생각해봤는데요. 네. 급조해서 어저께 영화를 하나 봤어요. 이걸 위해서 급조하신 건가요? 네. 아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데요. 짐 자무시 감독의 예. 영화였는데 심지어 개봉 영화도 아닌 네. DVD로 사신 겁니까? 네. 아우, 이거 너무 죄송한데? 예, 제목은? 네. 그런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이걸 위해서 DVD까지 샀다는데. 오직 사랑하는 자, 뭐. 네, 맞습니다. 제목이 오직 사랑하는 자입니까? 오직 사랑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다. 네. 틸다 스윈턴 네. 나오는 거. 예. 네. 어떤 이유로 추천하시는지요? 단지 어제 봤다는 이유로. 그건 아니었고, 굉장히 묘하게 어떤 제 우울한 정서 속에서 제가 보는 환타지가 그 영화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네. 근데 너무 깜찍하게 교훈적으로 얘기해서 짐자무 씨 좀 스트레이트한 면이 있죠. 네, 직설화법. 네, 저랑 그렇죠.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화면이 시적이고 네.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가 다 연기가 훌륭하고 영화는 요즘 이 세 번째 시집에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썼거든요. 네. 다른 차원의 시간, 다른 차원의 느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있을까요? 있겠죠. 뭐 그리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아시겠죠. 그런 어떤 이제 좀 같이 동연대감 같은 게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짐자무 씨랑요? 그 영화가. 그렇죠. 네. 근데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짐자무 씨는 스트레이트하면서 시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뭐 매력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 것 같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영화도 내가 이제 살면서 지치고 뭔가 삶에 어떤 허전한 부분이 있을 때 보는 거기도 하는데 이걸 이 시인 앞에서 이런 흔한 단어를 써서 미안한데 이걸 그냥 힐링이라고 합시다. 너무 유행어이긴 하지만 선생님만의 힐링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많이 먹는다 그러면 너무 꼭 맞는 얘기인가? 정말 시적인 대답인데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예. 되게 원 없이 자보고 싶은 그런 정말 출근도 퇴근도 걱정 안 하고 내가 원 없이 자본다면 네. 좋겠다. 근데 항상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매일매일 뭘 해야 되는지 스케줄을 정리하고 메모하고 이러는 안현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안현미가 너무 싫다고 생각하는 안현미가 있죠. 그래서 힐링하는 방법은 그때 좀 딴청하는 거? 네. 근데 결국은 너무너무 스케줄에 얽매인 안현미로 금세 돌아온다는 게 비극이긴 한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이상의 아이 같아요. 거울 속에 내가 있고 그 안에 몇 또 내가 번째? 있는. 아무튼 나 8번째 해주세요. 아무튼 좀 푹 잘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아서 좀 푹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번 시집에 이제 시 좀 소개할게요. 여기 보면 그도 그렇겠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저희의 짐작일 뿐이고 본인의 입으로 내가 생각하는 시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왜 꼭 집어서 그도 그렇겠다가 저희 작가가 그렇게 썼어요. 예. 저희 작가도 시인이라.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질문지를 먼저 받았으니까요. 네, 제 인생의 3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저질러라고, 두 번째가 닥치면 겪는다, 세 번째가 근계근갑다예요. 근계근갑다. 네,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데
어쩌면 세 번째 금갑다가 그도 그렇겠다라는 어떤 변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많이 부딪히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이러지만 결국은 시를 쓰고 나서 시를 쓰는 중에 다 쓰고 나면 그냥 긍정하게 되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도 그렇겠다라고 네. 얘기하게 되는 그게 나에게 있어서 시가 아닐까. 뭐 결국은 이런 생각. 긍정하게 하는. 다 이해한 어떤 포용하는 어떤 틀? 이때까지 시에 관해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멋진 말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다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는 틀.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인데. 감사합니다. 저 어디 가서 써먹어도 됩니까? 꼭 바이라니를 밝힐게요. 시. 네, 안현미 시인이 한 말이라고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달해서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원래는 아들이 대학 1학년이 되는 해예요. 벌써요? 예. 일찍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결혼. 아니, 나는 누나 또래인데 벌써 아들이 대학생이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근데 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재수 중이신데. 재수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도 떠모셔야 돼서 재수 중이신데 이렇게 높이게 되는군요. 워낙 자식은 부모한테 항상 네. 높은 존재시죠. 그래서 원래는 제 계획대로라면 올해 네. 약간 무슨 산사에 공양주 보살을 하러 들어가는 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재택재수 뒷바라지 때문에 네. 그걸 포기했거든요. 근데 포기하니까 또 속세가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10년쯤은 더 속세에서 열심히 재밌게 돈도 벌고 시도 쓰고 성공하는 것도 지켜보고 성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만 안 쓰면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그 기준은 뭐 다 다른 거니까요. 예. 시는 안 쓴대요. 하여간 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쯤에 이제 절에 들어가셔서 맙소사라는 절이 지금 제가 새로 출근하는 쪽이 남산이에요. 네, 실제로 절 이름이 맙소사예요? 아니요, 제가 그렇죠. 그 부서의 남산을 맙소사라고 하시는군요. 요즘 칭하고 있어요. 애칭이에요, 애칭 맙소사. 항상 남산타워가 있죠. 절에 탑이 있듯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절에 들어가실 거라는 건 그 상징적인 메타포였나요? 상징적인 메타포는 아니었는데 제 생활에 맞춰서 제가 생활을 변용시켰군요. 네, 변형시켰습니다. 수리했네요. 네네. 제가 뭐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되게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와서 문장의 소리를 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하고 시인들이 조근조근 얘기해주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그런 시간에 한 사람으로서 다가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여름에 모기 조심하고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좋은 시 읽으시면서 장마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 마십시오.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분들에게도 잘 전달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 활발한 활동 부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나도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진한 애정, 매우 깊은 팬심마저 느껴지는 방송.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출판사 1984의 전영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1984에서 주로 만드는 책이 어떤 장르인지부터 얘기를 시작하죠. 네, 저희
다루는 책을 키워드로 분류하자면 아트, 뮤직, 패션, 라이프 이 네 가지고요. 네, 아트, 뮤직, 패션, 라이프. 아, 네, 발음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뭐 지난주보다 분위기가 좋네요. 네. 네, 다 모두 이제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예요. 이게.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네 가지 다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아, 관심 있거든요. 아, 네. 아트, 뮤직, 패션, 라이프. 통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저희 둘이 굉장히 긴밀하게 통하는 걸로 하고 최근에 아티스트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티스트 곱하기 X? 예. 네, 곱하기 X 클래식 X라고 하면 또 들을 때는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부정의 네. 의미가 있으니까 표기법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곱하기의 의미인 거죠. 네, 네. 아티스트 곱하기 클래식 시리즈를 출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아티스트 X 클래식은 이제 아버지가 만드셨던 세계 문학 전집, 해원 세계 문학 전집을 이제 계승하는 시리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승하되 1984의 색깔을 이제 더한 시리즈예요.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일단 좀 방식이 독특한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디자이너들이나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티스트들로 지칭할게요. 아티스트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항상 그들이 굉장히 책을 많이 좋아하고 또 고전에 되게 뭐 영감을 받은 작품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고전을 선택하고 그 고전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커버 아트웍을 했을 때 뭔가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기존에 있는 클래식 작품들, 그러니까 고전, 문학 전집에 들어가는 고전을 북커버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신선하게 디자인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거죠.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책에 이제 뭐라고 하죠? 날개에 저자뿐만 아니라 그 책의 북커버 디자이너도 프로필과 이름이 다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통은 이제 저자와 번역자의 조명을 두는데 이 시리즈는 저자와 북커버 디자인을 한 아티스트의 조명을 비추는 거죠. 네네. 네. 현재 또 이거 뭐 진지한 질문인데요. 네. 또 뭐 출판협회에서 강의도 모든 강의를 수강하시고 네. 그러셨으니까 한국 출판 현황이나 시스템 등에 대해서 출판인으로서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면 또 앞으로는 어떤 책을 만들 예정인가요? 저희 작가가 항상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꼭 넣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저랑 잘 맞는 질문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뭔가 지난주에 굉장히 진지했어요. 너무 진지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지를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또 이게 되게 진지한 질문이라 어떻게? 그럼 약간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산업적인 위기. 네, 뭐 매체 변화도 있고요. 저는 다행히도 뭐 죄송한 말씀이네요. 스티브 잡스를 하늘이 데려간 이유가 출판업에 그거 조심해야 될 텐데. 그럼 여기 조심해야 될. 네. 스티브 잡스가 인류 문명에게 혜택을 준 점은 당연히 크죠.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그를 경계한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이 진짜 이 매체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북은 만든 적이 없지만 앱북을 만들어 본 적은 있어요. 그만큼 그의 어떤 생각들이라면 충분히 종이를 떠나 어떤 디스플레이 안에 책을 읽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출판 산업은 단지 종이에만 이야기를 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엄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그거 어떤 게 적합한 매체인지 찾아야 되는 게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1984, 그러니까 출판사 1984와 공간 1984에서는 다양한 세미나, 전시 등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신 행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당연한 거겠지만 1984를 오픈할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래퍼와 DJ를 파티? 오픈식이죠.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막 그때 사실은 새벽에 준비가 이렇게 덜 돼가지고 제가 2시부터 이제 밤을 꼴딱 새면서 네. 그 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피곤했죠. 근데 제가 그만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고 또 그런 사례 없는 공간을 오픈하다 보니 그런 두려움과 뭐 어떤 그런 것 자신감 이런 것들이 공존했는데 막상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그때 되게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요. 그때 오셨을 때 출판인 이제 선배님이셨는데 네. 딱 오셔서 저한테 첫 마디가 여기 오니까 너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 공간이. 근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만큼 되게 뭐 인테리어 하나 또 어떤 배치 하나 뭐 그런 것들 뭐 다 진짜 소품 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자기 자랑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고 많은 것 중에 너의 얼굴이 떠오른다. 네. 근데 그 공간은 제가 인테리어 하나 소품 네. 하나 정말 세심하게 배려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합일이 되잖아. 그렇죠. 결국은 자기 자랑이라는 걸로. 근데 진짜 되게 많이 막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하고도 네. 너무 많이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또 화해도 하고. 근데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니까요. 예. 맞아요. 예. 제 농담 이해해 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지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혹시 인생의 롤 모델 있습니까? 인생의 롤 모델은 최근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예전에. 저는 또 롤 모델을 너무 가깝게 지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또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롤 모델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러면 뭐 외국에 있거나 돌아가신 분이거나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롤 모델 하기보다는요. 너무 롤 모델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롤 모델이 있더라도 내 주변에 있더라도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롤 모델인 것 같아요. 롤 모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롤 모델은 뭐 저희 외할아버지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지 않고 자주 뵙지 않아서 효도하지 않는 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변명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살고 있고요.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거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확하시네요. 너무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아래 제가 잘 성장하고 있죠. 혹시 뭐 존경하는 위인이나 예술가도 있습니까? 저는 건축가 중에서는요. 미스 반데로의 미스 반데로 되게 존경하고요. 그 레스 이즈 모어라는 말을 남겼잖아요. 근데 저는 뭐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 건축을 봤을 때 항상 되게 많이 힘을 얻어요. 레스 이즈 모어 좋은 말이네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네요. 1984 앞에 세워진 그 문구가 있습니다. 책은 문화의 뿌리이자 그 결과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이 문구 본인이 직접 정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이 문구를 이제 정하고 세우신 분인 만큼 최근에 읽은 책이나 지금까지 본 책 중에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항상 곁에 두는 책을 말씀드리자면 잡지죠. 한창희 선생님이 만들었던 잡지 뿌리 깊은 나무 소개하고 싶어요. 불휘 깊은 나무. 아시죠? 이 정도요? 네. DJ 역량 얕보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남긴 잡지가 정말 되게 중요한 결과물인 것 같아요. 출판계에 되게 정말 불꽃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아버지도 되게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저희가 비교적 뭐 옛날 책이지만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해외나 이런 데보다. 그래서 사 모으면서 지금도 되게 좋은 호가 나오면 창간호 같은 경우는 다 모으고 계시군요. 네.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을 펼쳐도 진짜 심지어 광고를 봐도 정말 되게 메시지를 주는 어떤 잡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곁에 두고 잘 보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읽기 시작하려고 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이거 소개해드리자면 본인이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네. 추천하는 겁니까? 그런 책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래도 돼요? 느낌이 좋다. 네, 일단. 아니 그런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만지는 순간 이거는 그냥 내 책이다. 그 책은 뭐죠? 그게 이제 김수근 선생님이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지금은 절판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북으로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 정말 제목부터 참 와닿지 않나요? 되게. 진짜 제목만으로 충분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은 제목만으로 제 역할을 정말 다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가슴을 이렇게 뭐 움직이는 책인 것 같고요. 되게 기대하고 있는 책이에요. 되게 네. 그래서 소개하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소개했는데 다 읽어보니까 별로였어요. 되돌릴 수도 없고 시간을 뭐 그게 되게 긍정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인생이죠. 네. 근데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정말 건축가와 건축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롤모델도 건축가 얘기했고 네. 추천책에도 지금 김수근 선생이 있고 네. 그래서 또 공간을 그렇게 꾸미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건축 보면은 참 책하고 비슷하다고도 그렇죠. 건축이 예술이죠. 네, 할 수 네. 있죠. 저희가 이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뜬금없지만 네.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라져야 할 것 세 가지를 꼽자면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다른 질문하고 좀 톤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저희 작가가 이렇습니다. 네. 아까 저 작가분의 질문이신가요? 예. 되게 좀 새로운 면이 지금 있으시죠?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꼽아주시죠. 네. 세 개. 일단 저는 좀 당황스럽고요. 이 질문이. 그리고 그만큼 좀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좀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네, 각자 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좀 제가 불교적인 그런 불교 철학을 좀 이렇게 네. 좋아하고 좀 곁에 두고 공부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는 되게 서구적인데.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라져야 할 것은 없지 않나. 모든 게 네, 존재만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게스트 중에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뭐 강하게 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기도 있고 뭐 냉장고가 없어져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네. 자동차가 없어져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자동차. 그런데 최초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불교 철학에 심취하신 아름다운 대답을 해주셨네요. 아니 그러면은 생각하시는 혹시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거 원래 제가 하는 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한 가치가 있다. 심지어 네. 모기와 바퀴벌레도. 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살아갈 수가 없고요. 네. 질문 드릴게요. 만일 출판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 되었든 이것도 좀 이렇게 비슷한 정말 되게 뭔가 답을 뽑아서 교과서에 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출판 관심 없으십니까? 좀 좋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좀 저는 되게 행복이라는 걸 되게 많이 추구하는데요. 네. 행복이라는 걸 좀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일 부분이 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마음의 소리에 되게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운동을 할 때 저는 이제 한마디도 안 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소리만 지르고 이렇게 돌아가요.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 편이죠. 조석 씨가 좋아하겠어요. 다음번에 조석 씨 책 한 권 내셔야겠네. 네. 그래서 좀 그런 편이고요. 제가 출판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걸 찾아서 좀 저만의 행복에 심취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연결되네요. 불교 철학 그리고 행복론 달라이라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한 단어 또는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이렇게 오늘 불교 관계자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조계종에서 나오셨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 진인사 대천명.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아,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또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아, 저의 계획은 사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굉장히 없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좀 저 역시도 되게 힘들고 힘든 걸 또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계획은 이렇게 선례가 없는 것들을 뭔가 점점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그려나가는 나가야 된다는 좀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힘을 공간 1984 또 출판사가 갖기를 원하고요. 따라서 좀 현재에 집중하면서 좀 현재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출판사 1984의 선정과 성공을 기원하고 개인적으로 또 전용훈 대표님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2주 동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부천시에서 시흥시로 넘어가는 길에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는 부천시입니다. 라는 표지판과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흥시입니다. 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동시에 만났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안녕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